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에 적극적인데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단히 소극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아베 정책은 실패했다. 미국은 성공한 것 같는데 뭐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중앙은행이 이제 책임이 결국 물가 안정 책임하고 그 다음에 고용 안정에 또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일본은 물가도 선진국 중에서 제일 안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도 미국보다 안정되어 있어요. 뭐 최근에 미국 실업률을 보면 53년 만에 가장 낮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미국보다 더 실업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고용도 미국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가도 일본이 오히려 더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성공하고 있는 중앙은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일본 중앙은행, 즉 아베 정책은 실패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중앙은행은 마치 성공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됐다. 중앙은행의 역할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중앙은행이 뭐 고용 안정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물가 안정에 성공한다면 중앙은행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역할이 그 두 가지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을 마치 정부의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중앙은행은 정책당국이 아니에요. 금융정책당국이라 하면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되지만 그것도 금리 정도지. 뭐 금융정책도 뭐 다양한 금융정책이 있잖아요. 뭐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도 있고 주식시장 관련 금융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실물경제 관련 금융정책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중앙은행은 금리와 통화량 정도 조절하는 금융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정책 중에서도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래 크지 않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와 고용 안정이라는 목표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한 중앙은행은 일본 중앙은행 정도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그렇다고 하면 일본 중앙은행은 가장 성공적인 정책을 해왔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통계부터 좀 보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또 대부분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에 적극적이고 일본은 소극적이라 하는데 물가와 연준의 역할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국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미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보면 약 한 22년간이죠. 물가 상승률하고 즉 소비자 물가하고 그 다음에 정책금리 일반적으로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비슷하거든요. 그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2000년의 경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79.0입니다. 2010년이 100이에요. 모두 다 미국, 일본, 한국 모두 2010년이 100이고 2000년은 미국은 79.0, 일본은 102.7, 한국은 73.1입니다. 근데 이것도 해석을 잘 해야지 잘못하면 2000년에는 미국이 일본보다 물가가 낮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얘기지 그 국가에서는 2010년보다 2000년이 물가가 낮았다는 얘기가 돼요. 미국은. 그리고 한국도. 그렇지만은 그거는 미국 내에서의 비교고
절대적으로 일본보다 미국이 그때도 그러면 물가가 일본이 높고 미국은 샀느냐 하면 그건 또 별개 문제예요. 2000년에도 미국은 그 주택 가격 같은 거는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가격 수준은 2000년에도 일본이 낮았어요. 그렇다고 이 지수만 보고 일본은 2000년에는 물가가 높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동일 국가 내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의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2000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그 일본의 물가가 비싼 거고 한국과 미국의 물가가 그때 낮았다라고 해석은 안 된다는 거죠. 일본은 물가 변동이 없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2000년과 2010년에. 그런데 2010년이 조금 더 물가가 낮았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지. 그 미국은 2000년에는 일본보다 물가가 낮았고 지금은 미국이 일본보다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오판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면 2000년 대비로 보면 일본은 그 물가 수준이 거의 변동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2000년 대비 2022년 6월 그러니까 한 22년이 지난 시점에 물가가 한 72% 올랐네요. 왜냐면 그때는 79.0이었으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135.9니까 약 한 72% 올랐죠. 한국도 한 71% 올랐네요. 근데 일본은 겨우 한 4% 정도 올랐네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를 보면 미국은 2000년에 그 소비자 물가가 높았어요. 근데 이 얘기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1999년과 대비해 가지고 그때 미국 금리는 물가는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린 거거든요. 2008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금은 2010년이 100인데 2007년의 경우 미국이 또 기준금리가 5%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일본은 그때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수는 한 국가 내에서 그 비교지 소비자 물가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별 비교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 반영해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잖아요. 그죠? 인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70%나 되는데 2000년과 대비하면 기준금리는 굉장히 낮아졌어요. 물가는 20년 동안 70%는 올랐는데 72%네요. 기준금리를 얼마나 낮췄나 하면 약 한 그 5.7% 가까이 낮췄네요. 4.7%입니까? 그 정도로 낮춰버린 거죠. 근데 일본은 1.6% 정도 낮췄네요. 그죠? 1.65%. 근데 한국도 한 3.75% 정도 낮춰버렸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작게 금리를 낮추었다. 2000년 대비로 보면 한 국가 내에서 이제 물가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돼요. 지난 20년을 보면. 근데 일본은 오히려 적극적인 거죠. 왜냐하면 물가는 안정되니까 그 고용에 신경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거고, 근데 미국도 물가는 높고 물가는 엄청 올랐지요. 20년 동안에 72% 올랐는데 고용 창출 내지는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췄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나 공영방송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포유 환율 연구소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거예요. 대부분은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에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일본은 소극적이라고 하죠. 근데 물가를 놓고 보면 일본이 소극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다. 또 고용을 놓고 보더라도
일본은 성공한 거다. 일본은 지금 3%가 안 되거든요, 실업률이. 미국은 그래도 아직 3%대단 말입니다. 53년 만에 가장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중앙은행이 실패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일본 정부가 실패했다 하면 그나마 그거는 얘기가 되는데, 일본 중앙은행은 고용에서도 성공했고 물가 안정에도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일본 중앙은행은. 근데 미국 중앙은행은 아직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도 못 잡고, 그 다음에 고용률도 일본보다 낮으니까 일본과 비교하면 고용에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죠. 대부분 아베 정부가 실패했다는 것을 대부분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소비자 물가 20년 동안 약 한 71% 올랐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는 많이 내렸어요. 약 한 3.75% 정도. 일본은 1.6%밖에 인하 안 했는데, 2010년과 비교하더라도 2010년이 기준연도니까 모두 다 기준연도인 만큼 소비자 물가는 100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국가 간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 물가 수준이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준연도이기 때문에 100인 것이지, 물가가 미국과 일본, 한국이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역시 일본은 물가가 낮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기준연도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0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2010년과 비교하더라도 2022년,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미국은 물가가 많이 올랐죠. 35% 올랐죠. 약 한 35.9% 올랐네요. 그런데 기준금리는 겨우 1.5% 인상을 했네요. 미국이 물가는 35%나 올랐는데, 일본은 뭡니까? 물가는 7.4%밖에 안 올랐죠. 그런데 기준금리를 놓고 보면 겨우 마이너스 1.5% 정도 인하를 했으니, 결국 이것 10년간을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다, 오히려 일본이 적극적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는 25%나 상승했네, 1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낮아졌죠. 그러니 일본은 물가라도 안정됐지만은 한국과 미국은 물가가 한국은 25%, 미국은 10년 동안에 35%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겨우 미국은 1.5%, 한국은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아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통계를 왜곡하는지, 아니면 그 통계를 분석할 능력이 없는 건지, 또 통화라는 가치 문제죠. 물가와 관련해가 통화 가치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것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한국과 미국은 기준금리를 대단히 소극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오히려 인하를 하고 있다. 물론 일본도 인하를 했지만은 한국과 미국만큼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훨씬 더 물가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다.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물가 상승을 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안정에도 적극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